안녕하세요. 유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할 만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 윤리에서 다루는 투명성 원칙과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리고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가상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2030년) 어느 날, 민영이는 암 진단을 받았고 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된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의사는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300종 이상의 의학저널과 200권 이상의 전문서적, 그리고 1만 5천 쪽에 이르는 암 치료 연구자료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영이의 암 유형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안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죠. 민영이 역시 그 기대 속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검사를 마친 뒤 주치의와 치료 방안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 의사는 한 가지 치료법을 추천했지만 주치의는 그 치료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치료는 한국의 진료수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영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치료법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의사를 제조한 회사는 이 권고가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이는 인공지능 의사의 성능에 대한 믿음과 주치의의 현실적인 경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주치의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 민영이는 신중한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민영이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의사가 추천한 치료법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다니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라,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린 판단이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명성은 단순히 코드를 공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말이죠. 그럼 이건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투명성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요? 네, 2024년도에 발표한 EU의 AI 법안에서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판단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이 사례처럼 인공지능 의사가 어떤 근거로 치료법을 추천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투명성 원칙을 어기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서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성과 설명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라고 해도 막연한 말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히 어떤 게 투명하다는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의 투명성은 5가지의 세부 요소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네, 바로 첫 번째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치료법을 추천한 이유는 이런 데이터와 이런 기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IBM에서 만든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사례를 기반으로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사용할 때 미국 중심의 치료 프로토콜만을 따르는 권고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국가 환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여러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에서도 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장암 환자 656명 중 이 왓슨의 권고 일치율이 4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권고 근거를 신뢰하지 못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태국 연구에서도 현지 지침과 30% 이상 불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해 가능성이에요. 비전문가, 즉 일반 사용자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미국 휴스턴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에바스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사평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교사의 인사결정에 바로 이 에바스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시스템의 평가를 받은 교사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교사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고요. 이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 법원은 비밀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위험 고형 결정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헌법상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휴스턴 교육청은 교사들이 평가 점수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인 에바스를 해고 결정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이 중요한 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는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편향이나 위험은 없는지 등 핵심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14개의 주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대상으로 바로 이 투명성 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공개 정도, 학습 데이터, 사용 사례 정보 등
총 233개의 지표로 구성된 평가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 AI의 GPT-4가 14개 모델 중에 고작 10위밖에 되지 못했는데요. 이 결과는 대다수의 상용 모델이 여전히 데이터 출처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픈 AI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특히 국방을 비롯한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픈 AI의 이름에 맞지 않게 다른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명성 원칙의 세부 구성 요소로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의사결정 절차의 추적 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감사 추적이나 법적 책임과도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약 3만 명의 아마존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에서 사용자들이 대화했던 음성 녹음을 접근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알렉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적 대화나 아주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된 이런 녹음 파일을 이 기업의 사람들이 어떤 제한 없이 재생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통제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누가 접근했는지 그 기록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그 범위와 한계를 미리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자가 준비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과 자산을 공유하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카드에서 10배나 낮은 신용 한도를 받았다고 SNS에 폭로를 하였는데요. 이 문제는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그 내부를 볼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걸 믿고 신뢰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 의사결정부터 책임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부각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투명성 원칙과 세부 구성 요소 및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투명성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투명성 원칙은 다른 여러 가치들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상업적인 이익, 즉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자신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노하우가 공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기업들이 이걸 흉내내서 판매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일종의 영업 비밀이군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 문제도 있어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다 보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려는 해킹의 위험성이나 또는 다른 사용자로
정보를 변형시켜서 악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생기게 되거든요. 또 설명을 위해서 많은 자원이 들면 인공지능 시스템 동작 속도가 늦어지거나 개발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려다 보면 그 안에 저장된 개인의 어떤 사적 민감한 정보들이 다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결국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할 다른 가치들도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주체들이 이런 가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개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런 편리한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용하고 평가해서 개선해야 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영희 사례에서처럼 중요한 의료 결정을 앞둔 사람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추천했으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인공지능 의사가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치료법을 추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법의 근거뿐만 아니라 한계와 대안,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도 자신에게 충분히 설명받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의사의 권고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특히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의사의 판단에 편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이 실제로 국내 의료 체계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편리한 기술을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네요. 네, 결국에 인공지능 윤리라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어떤 논리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투명성은 인공지능 내부 프로세스를 공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윤리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의 세부 요소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 공개는 데이터의 출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구조,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 인공지능의 위험 요소나 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 등 여러 핵심 정보를 이해관계자들, 즉 개발자, 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의사결정 절차의 추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 데이터의 흐름, 처리 이력을 기록하고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그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투명성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책임성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